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깊게 파는 시간입니다. 종목 딥담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첫 선을 보이는 코너인데 두 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네,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 네. 대표님. 코너명이 딥담화여서 이게 네. 뒷담화인가 딥담화인가에 참 헷갈렸는데.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깊게 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예, 두 분께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던져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인 만큼 대한민국 대표주자 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누가 더 매력이 있을까요? 두 분의 딥한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지, 이게 맞나요? 반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자, 맞습니까? 네. 어떤 종목 선택을 하이닉스. 하셨을까요? SK하이닉스, 예. 그리고 대표님? 네, 뭐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먼저 가볼까요? 예. 왜 삼성전자를 선택하셨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 포인트는 되게 간단한데 네. 그동안 이제 작년까지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HBM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다가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 갑자기 수주가 두 건이 나왔죠. 네. 테슬라 향과 이제 애플 향이 나왔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결국에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그동안 이제 아마 이 프로 보시면서 저 친구 계속 SK하이닉스 좋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 종목이 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삼성전자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약간 좀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앞으로 지금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까먹었던 부분이 HBM도 있지만 사실은 네. HBM은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였고 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돈을 조 단위로 까먹고 있죠. 예. 파운드리 지금 적자죠.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분기에 뭐 조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부가 그래도 이제 돌파구를 찾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않았나. 제가 잠깐 여름 휴가 간 사이에 그 테슬라 수주가 나오면서 7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예, 결국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래도 좋아지길 바랬는데 가장 약점이었던 부분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투자 포인트 입장에서는 좋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숫자는 멀리 지키겠지만 당장은 그게 훨씬 더 한 2, 3년 뒤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거죠. 예. 지금 적자 내고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 투자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고점에서 10% 조정받았는데 그것이 회사의 펀더멘트라고는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일부 증권사에서 HBM이 내년에 공급 초과일 거라는 두려움이 제기했기 때문이고요. 그 제기된 가장 큰 것이 올해랑 달리 삼성전자가 HBM에서 의미 있는 시장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러면 가격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년에 HBM에서 매출이 하이닉스가 한 270억 불, 삼성전자가 한 160억 불 정도를 한다고 원래 잡혀 있는데 네. 만약에 가격 전쟁이 붙으면 삼성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삼성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로 이제는 더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고스란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고스란히 빠진 거는 삼성전자는 아니고 하이닉스는 빠졌다. 그러면 이제 낙폭화된 거죠. 일단은 공급 초과가 가시화될지 여부는 9월 달에서 연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HBM4 자체의 삼성 하이닉스의 콜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데 하이닉스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먼저 맞은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시간이 지나면 있다. 이게 이번 달, 다음 달이 바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좀 더 방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맞은 주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숫자 너무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것도 알겠는데 2분기도 최대잖아요. 그렇죠. HBM4도 아마 제일 빠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좋아진다고 하니까 수급도 약간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지금 물론 이제 공격받는 부분 저도 김장렬 본부장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JP모건이나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면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지나치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썼죠. 마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다 쫓아와서 다 뺏을 것처럼. 그 퀄테스트 통과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다 뺏을 것이다.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BM 쪽에서는 여전히 근데 하이닉스가 독주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예. 이제 제가 최근에 아마 이제 한경에 나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성장 모멘텀은 지금 HBM이 아니라 HBM은 기대감이죠. 여전히 HBM3 12단이 통과됐다 엔비디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면서 계속 뭐 나오고만 있죠.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호재와 악재는 사실 양면 차인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그래도 HBM4 시장에서는 좀 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네.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베이직 다이가 있거든요. HBM3랑 뭐 4랑 이게 숫자 하나 차이지만 사실은 이제 만들 때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베이직 다이 자체를 파운드리 사업부가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TSMC 거를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 하이닉스는 단가가 많이 나와야 사실은 이익이 되는 거고 네네. 삼성전자는 이거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오롯이 다 본인들의 파운드리 사업부도 좋아지고 HBM4도 자체도 좋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빅텍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두 회사죠. 특히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붙었다라는 거는 파운드리가 앞으로 다른 업체들이 더 붙을 수 있다. 이게 뭐 낙수 효과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인지 아니면 영업을 엄청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빅텍들도 삼성전자에 러브콜 보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예. 센 소장님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저께 나온 CIS는 삼성전자의 파운더리에 아주 큰 영향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는 것이 한 10,000장 정도인데요. 오스틴 공장에서 캐파가 30,000장인데 3분의 1 정도 채울 수 있는 정도니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파운더리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애플이 수주한 애플이 수주한 이미지 거. 센서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삼성전자. 네, 오늘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이미 콜이 돼가지고 내년도 26년에 그런 걸 들어가서 소니가 갖고 있는 마켓쉐어를 일부 들어간다는 게 원래 있었어요. 아주 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테슬라 거 중요한데 테슬라 건이 들어오면은 이게 165억 달러잖아요. 네. 우리가 22조 내지는 40몇 조가 온다 치더라도요. 삼성전자 가치 400조 중에서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원래 애널리스트가 40조 정도를 가치를 치고 있었어요. 이 40조가 이 20조, 40조 에딩되는 것 때문에 20에서 40조 정도 붙으면은 그 목표 주가는 아마 그 전에 65,000원이었으니까 이게 맥스 7만 원, 7만 5천 원이 저는 목이라 봐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건으로는 7만 5천 원이면 끝이다. 75,000원이요? 끝이다는 거고 예. 제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면 삼성전자 7만 5천 원 넘어서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8만 5천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심플해요. 실적이 분기 실적 10조 이상 나오면 됩니다. 작년 3, 4분기가 9조 2천억이었고 작년 2, 4분기가 10조 4천억이었거든요. 지금 올해 3, 4분기 기대치가 8조 몇천 원 나오고 있어요. 이게 10조가 나오면 일단 삼성전자 7만 5천 원 갈 수 있는 어닝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외국인이 패시브 자금이 원화가 강세가 돼서 들어오면 어쨌든 우격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도 그러면 10조 이상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였느냐? 그때가 7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년도 실적이 한 44조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분기 실적이 한 11조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38조에서 한 5조를 높였어요. 내년도 평균이 43조인데 이 5조 늘린 게 어디서 늘었냐면은 상당 부분이 파운드리를 반영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 주가하고 봤을 때는 7만 5천 원, 8만 원이 갇혔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4가 잘 돼서 이슈가 되면은 그건 달라져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인데 저는 네. 그거를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실적이 10조 반영한 거는 7만 5천 원에 거의 90% 반영됐다. 수급이 더 들어오면 그 이상 가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8만 4천 원 된다고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쫓아오면 흥분이 되니까 거기서 약간 여유를 줬을 뿐이다. 저는 8만 원 되기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다. HBM4 콜 빨리 안 나면 이거 갖고는 실적이 10조 나와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저게 네네. 역시 그 본부장님이 애널리스트 네. 출신이다 보니까 계산을 되게 명확하게 잘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계산대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이미 일부 반영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인지 모르겠지만 빅텍에서 수주가 한 번 좀 더 나올 거다라는 기대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빵 터진 거죠. 네. 7월 말에 딱 터졌고, 뭐 이메일 센서 들어왔고, 근데 그러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또 다른 고객사, 브로드컴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물량이 뭐 들어오든 들어올 게 뭐 구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기대감을 키우려면 3가 이미 들어갔다. 아무리 지금 단가를 뭐 후려치고 낮게 해서라도 예. 엔비디아에 들어갔다라는 진입 신호만 보여줘도 그럼 4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죠. 이제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보면 아까 이제 끄덕끄덕한 이유는 저렇게 계산하면 딱 7만 5천 원이 맞습니다. 7만 5천 원. 예, 잘 가봐야지 그쵸, 7만 5천 예, 원이라 근데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 항상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의 쏠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 8만 원대 초반도 충분히 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와 수급 너무 간과한 건 아니냐 지금 말씀 주시는데요. 네, 맞아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5만 원이 깨지는 거가 무리였죠. 지금 기억나세요?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잖아요. 49,900원까지. 그게 무리였던 거예요. 제가 작년 9월 이맘때부터 올해 작년 그때부터 삼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상당 기간 5만 3천 원, 6만 5천 원 갇힐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그거보다 언더슈팅하면 그거는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5만 3천 원 이하. 6만 5천 이상 가는 거는 그건 또 오바다. 그런데 아까 파운더리가 없던 게 들어왔기 때문에 6만 5천 이상 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제가 다른 건 HBM4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족된다면 8만 원 이상 가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마 팔자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분기 실적이 진짜 애널리스트 지금 분기 11조까지 내년에 달하는데 그거가 가능하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쯤 하느냐? 아무리 빨라도 한 11월 달쯤 갈 때까지는 HBM4 콜이 하이닉스가 날지 몰라도 삼성전자는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3가 들어간다는 거 뉴스가 나오면 한 번 더 한 3%, 5% 올라갔지만 HBM3E 가지고 HBM4를 연결시키는 고리를 지금은 기대가 같지만은 실제 한 3, 4개월 됐을 때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건 실망 내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게 계속 기대감이라고 얘기한 건데 기대감이 꺾이면 항상 주가는 무리가 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자료를 보낼 때도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 HBM4가 뭐 안 되면 또 문제가 될 거고 네. 추가 수주가 파운드리에서 안 나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지금 HBM4에 대해서 한 연말 정도에 나와도 그때 나올 것이다라고 봤으니까 네, 기대감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편안하게 오히려 주가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먼저 땡겨 올릴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한경에 나와서도 아침 방송에 개장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월 한 2달 전쯤에 홍콩에서 이제 삼성전자 ETF가 종목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예. 두 배짜리. 그때 주가가 국내에서도 급등을 했었어요. 예. 그 영향으로. 그 무렵에 한 5만 4, 5천 원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갑자기 아래 방향 2배, 윗 방향 2배짜리가 상장이 됐어요. 네. 근데 외국에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니까 홍콩에서 만든 건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예.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하이닉스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뭐 30만 원은 무조건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30만 원 찍자마자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맞아요. 예, 가긴 갔죠. 예, 근데 다행히. 근데 중요한 건 하이닉스 네. 지금 최근에 모멘텀이 조금 죽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예. 3분기 실적 그만큼 또 찍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이제 한마디로 오늘 한국콜마가
분기 사상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폭락이 나왔죠.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미 2분기의 실적을 워낙 좋게 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 못 충족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충격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하이닉스가 지나치게 증설이라든지 이쪽이 한다 거의 좀 소극적이다. 그렇죠. 많이 안 하고 있다. 예, 예. 그렇죠. 그럼 뭐 그 미국 대응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HBM 포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지? 이런 이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발주가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데 납품을 네, 하려면 네, 왜 아직도 저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 물론 이제 숨겨놓은 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간에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미 반도체한테 물량을 좀 달라고 하고 있고 삼성 이게 하이닉스는 조금 좀 소극적이고 네. 또 일 잘 못하는 저 한화 자꾸 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지금 한미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포지션 도대체 뭘까 앞으로 계획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시장의 또 잡음들이 좀 들린다. 네네. 예. 지금은 압도적인 일이지만 지금 마이크론도 온다 그러고 삼성도 올 준비하고 그렇죠. 있고 예. 뺏길 일만 남았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반영돼 있어요. 주가에 반영됐다.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내년도 실적이 제 그렇죠. 완전히 관련됐죠. 틀 가능성은 하이닉스가 내년에 실적이 올해보다 5%라도 네. 지금 10% 정도는 아니 7, 8% 오른다 봤는데 5%도 빠질 것 같다는 관점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년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5.7배거든요. PER이, PBR이 1.3배, PBR 1.3배가 네. ROE가 27, 8%인데 이것이 뭐 41조가 아니고 37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ROE는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1.3이 깨지면 들어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수급이 삼성을 사고 하이닉스를 팔면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의미 있게 올라가는 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커미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7일 날 그게 중요하고요. 아까 콜이 빨리 되는 거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거가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밸류가 아마 내년도 어닝이 꺾이지 않으면 6배 이하, 5배에서 오래 머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5배라는 숫자에서 6배 사이면은 마이크론이 아마 7, 8배 되지 않은 한 5배가 정당화 안 되거든요. 5배가 얼마까지냐? 5배 초반 중반하면은 한 3, 4만 원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마이온 위크니스인데 네. 문제는 삼성의 HBM4가 된다는 건데 HBM4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씀인데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솔직히 얼마 걸릴지 모른다는 거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금은 기대가 그쪽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갔고 하이닉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가서 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오늘 마감인데 이런 관점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다 중요한 게 뭐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몰라? AI가 좋다는 거잖아요. AI가 엄청 실적이 좋아요. 주가가. 실적이 좋고 뭐 수요가 좋다는 거 하면은 차라리 미국에 있는 AI 주식을 사든지 한국의 AI 관련되는 HBM끼리 싸우는 삼성하이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PCB라든지 경쟁이 별로 없는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하이닉스가 만약 24만 원, 25만 원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삼성을 사는데 하이닉스를 못 산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 한두 달 더 될 수 있지만 이 지속된다는 거는 HBM4가 아니면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하늘 아래님께서 4대 경제방송 진정한 실력자 두 분을 모셨네. 우와! 라고 주셨고 상록수님께서 선의의 맞수를 보는 듯 젠스님 저 두 분 섭외 굿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 방송 시작 전부터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라고 설문을 돌려봤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현 시점 더 매력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에 대한 응답 79%, SK하이닉스 21%로 나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마무리될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더 좋다,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코멘트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게 아니니까 한 2개월, 3개월 되면 붙는다면은 8월 말하고 우리 추석 휴가 가기 전까지 그 상간에 변곡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만약 틀리면 다음에 나와서 수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S까지 해주시겠다고 하고, 예, 마지막으로 네. 삼성전자예요. 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그렇죠.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 쪽이 항상 주식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뭔가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 것 같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게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잘 쉬다가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계십니다. 단기간은 일단 삼성전자가 우위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다시 짚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 근데 저희 이제 다시 이제 변화의 시각이 있고 많은 분들께서 다시 궁금해하시다면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딥담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